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아빠 정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신동의 신속 통합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매물들이 적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창신동은 위치가 아주 좋죠. 네, 동대문역과 이 동묘역 사이에 있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 구역으로 선정된 구역 가운데에는 이 숭인동도 일부 있어요. 여기 창신역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신속 통합기획 구역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4일에 이제 서울시 고신한 거를 보면은 창신동 23번지 일대로 해서 그 구역이 고시됐고요. 네, 창신초등학교 북측으로 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숭인동은 네, 창신역 동북편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지역이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정된 구역이 창신 9구역 그리고 창신 10구역인데요. 다른 분 블로그입니다만은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동대문역 북측 인근으로 해서 창신 9구역, 창신 10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창신 10구역이 더 위치가 더 좋네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신속 통합기획 구역 내에 있는 매물의 가격이 적정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물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것도 구역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3억 7천, 3억 9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4억 7천, 4억, 네, 5억 5천, 네, 8억 5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이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그 빌라 가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파악하려면. 그래서 여기 동묘암역 근처에 있는 이 빌라를 하나 봤더니 57제곱미터짜리가 3억인 게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격의 거품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략 60제곱미터짜리가 3억이다. 25년 정도 된 것이. 자, 이 정도가 거품 없는 가격이다. 이 동묘암역에서 가깝거든요. 이런 빌라가 이제 가격 거품이 없다고 한다면 프리미엄이 대략 얼마나 붙어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동묘암역보다는 위치가 아주 안 좋죠. 근데 42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 60제곱미터짜리가 3억이었으니까 이거는 위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2억이죠. 근데 이제 2억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프리미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대략 1억 5천에서 1억 8천 뭐 이렇게 봐야 될 텐데 1억 5천이라고 한다면은 프리미엄이 2억 4천 정도 붙어 있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또 신통기의 구역 아닌데 50제곱미터니까 대략 2억 5천인데 여기 위치가 같다고 하면 근데 위치가 좀 역에서 멀죠. 그래서 2억이라고 한다면 역시 프리미엄이 2억 7천 정도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8억 5천인데 이거는 프리미엄이 딱 봐도 너무 많이 붙어 있죠. 네, 이거는 여기가 3억이니까 이거 뭐 2억 5천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6억을 붙여서 내놨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5억 7천인데 여기가 위치가 그래도 여기 있는 매물보다는 좋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을 때 가격이 3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게 51제곱미터니까요. 아까는 57제곱미터였고요. 네,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2억 7천 정도 되는 겁니다. 숭인동에는 신속통합기획 구역 내에 있는 그런 매물이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또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4억 9천인데요. 네, 여기도 37제곱미터짜리인데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다고 한다면 2억도 안 되겠죠? 네, 그런데 프리미엄이 3억 이상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프리미엄이 2억대 후반 붙어 있는 매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매물이 뭐 많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적당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신동에 대해서 후보지를 이제 선정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에는 이 절차가 그 다음에 구역 지정으로 가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로 가야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주, 철거, 착공, 준공. 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큰 것만 봐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단계들이 남아있죠. 보통은 이 신속통합기획이 없다고 한다면 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15년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평균적으로.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신속통합기획을 이제 하기 때문에 준공까지 남은 기간이 대략 뭐 빨리 봐도 10년, 12년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분양가 상한제 여부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분양가 상한제 다 풀렸으니까요. 그다음에 총 대지 면적은 아까 보신 거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서울시 고시문하고 또 거기 아까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총 대지 면적 중에서 이제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이런 거 빼고 택지 면적을 총 대지 면적의 70%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70%로 추정하고요. 이건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용적률을 250%로 잡아봤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 최고 용적률로 해가지고요. 네, 소유자 수는 잘 모르니까 일단 1000명 정도로 잡고, 네, 그래서 이걸 가정을 해서 총 건설 면적 그리고 용적률 산정용 건설 면적, 그 중에서 임대주택 면적 10% 빼고 또 공동 이용시설 면적 한 5% 정도 빼니까 분양 가능한 면적이 이 정도 나오고요. 시장 가치로 이제 분양한다고 했을 때 창신동 23번지 일대 여기는 평당 분양가를 4,200만 원 정도 잡고, 그다음에 창신 9구역은 4천만 원 정도 잡고, 창신 10구역은 4,6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25평형 기준으로 말이죠. 자, 왜 그렇게 잡을 수 있는지 이 주변에 신축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창신역 근처에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보문 파크뷰 자이 아파트, 여기가 그래도 제일 신축입니다. 2017년식인데 25평형이 최고가가 11억이었죠. 자, 그런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지금 최고가 대비 20% 떨어졌죠. 이 지역은 지금 아직 20%까지는 안 떨어졌습니다만은 20% 정도 떨어진 가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1억에 20% 떨어졌으면 8억 8천이 되겠죠. 현재 정상 가격은 25평형 기준으로요. 자, 근데 보문 파크뷰 자이 아파트는 위치가 창신 숭인동에 비해서 조금 열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높게 봐야겠죠. 8억 8천보다는 높게 봐야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25평형 시세를 생각한 것이 창신동 23번지 일대는 10억 5천, 그다음에 창신 9구역은 10억, 그다음에 창신 10구역은 11억 5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33평형 기준으로 25억 가지 않겠냐, 이제 한창 전성기 때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창 전성기 때라도 25억은 너무 좀 무리한 가격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 동대문 창신동 일대가 위치상으로는 괜찮은데 굉장히 언덕이 심해요. 그래서 여기 그때 비교하기를 서대문 쪽에 있는 서대문에 여기 경희궁 자이가 있죠. 경희궁 자이 시세랑 좀 비교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여기보다는 조금 열세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경희궁 롯데캐슬 정도랑 비교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희궁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2019년식인데 최고가가 14억 2,500이었습니다. 25평형 기준으로요. 네, 최근에는 11억을 찍었죠.
네, 최저고가는 12억이네요. 평당 4,800 정도 되는 건데요. 현재 시세가. 경희궁 롯데캐슬이 평당 4,800이면은 시장가치 평당 분양가가 4,200, 4,000, 4,600 이 정도 잡았는데 네,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4,400. 네, 이 정도 써보고요. 신축 아파트 시세도 올려보겠습니다. 네, 5천만 원씩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총수익, 총수익이 분양가 곱하기 이제 분양 대상 면적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총 비용은 이제 건설비에다가 간접비 곱한 거를 더한 건데요. 건설비는 평당 700만 원 잡고, 그다음에 간접비는 건설비의 70% 잡았습니다. 자, 그럼 순수익이 이렇게 산출돼서 이게 아까 추정 소유자 수 대략 1000명 그냥 러프하게 그렇게 잡았죠. 거기에 대략 1.5배를 곱한 값으로 나누면 25평형 분양권당 기대 수익이 이 정도 나옵니다. 5억 8천에서 8억 4천 뭐 이 정도 되네요. 그 분양권이 나오는 수가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수보다는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양권을 두세 장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1.5 곱한 값으로, 토지 소유자 수의 1.5 곱한 값으로 나누어야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재 가치 그런 거 배제하고 기대할 수 있는 순수익은 대략 5억 8천에서 8억 4천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실현되는 기간이 12년, 그리고 할인율을 12%라고 본다면요. 지금 금리가 높아져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현재 가치는 대략 1억 5천에서 2억 1천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할인율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한 10%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그러면 프리미엄은 1억 8천에서 2억 6천 이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그 매물 중에서 프리미엄이 2억대 후반으로 계산된 것도 있었는데 그게 이 구구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프리미엄이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는 조금 다 비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새 아파트를 만드는 원가 개념으로 계산을 한번 또 해보시면요. 건축비에다가 간접비 더하고 거기다가 평당 토지대를 더하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면은 그 건축비, 그다음에 간접비, 토지대 이렇게 더한 값으로 이제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를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신축 아파트 시세와의 차이가 이제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그걸 또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은 대략 1억 7천에서 2억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토지대를 조금 높여볼까요?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약간 저평가한 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네요.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의 현재 가치는 1억 5천 내지는 많게 보면은 2억대 후반까지도 볼 수 있다. 네, 그런데 프리미엄이 그래도 상당했죠. 2억 5천 이상으로 프리미엄이 적은 것도 2억 5천 이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낙산 성곽 주변으로 해서 카페들이 몇 개 좀 들어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빼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창신동 재개발 추진위원회 보시면은 구구역에서 여기 북측 전망대 카페거리 인근은 여기는 그 제외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지금 반대가 심해서 동의율이 저조하고, 네.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매물은 사실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매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프리미엄이 적은 게 아니네요. 여기는 진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재개발 재건축 매물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실 때는 이렇게 사업성을 잘 분석을 해보시고 프리미엄의 현재 가치, 시간 가치를 생각을 하셔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신동 신속통합기획구역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